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되었는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과연 비트코인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알아볼 겁니다. 예전에 피자 2판을 사려고 사용된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가치를 지니게 됐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봅시다. 비트코인의 시작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니에츠가 10,000개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산 사건이죠. 당시 10,000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1달러였지만 지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이 거래는 비트코인이 실제 경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이후로도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부터 가격 변동이 심했죠. 2011년에는 처음으로 1달러를 넘었고 몇 년 뒤인 2013년에는 1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킹과 규제 문제가 비트코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월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한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2020년대 초반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안정성과 신뢰를 얻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공급 덕분에 희소성이 생기고 그것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7만 달러에 이르렀죠.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파이코인은 2019년에 시작된 모바일 기반 채굴 시스템으로 현재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에 의해 사용됐던 것처럼 파이코인도 모바일로 쉽게 채굴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실생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년 12월 파이페스트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130개국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파이코인의 P2P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처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은 파이코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어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기반의 확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만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억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파이코인도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지만 더 많은 실생활 사용 사례와 글로벌 상업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이더리움은 수천 개의 DApp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파이코인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약 70개의 DApp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더 많이 확장해야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인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월가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산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파이코인도 비트코인처럼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더 많은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철학과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며 수수료가 높은 반면 파이코인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입니다. 파이코인은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목표로 하며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아직 금융 자산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이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되는 점은
실생활에서의 P2P 거래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2023년 12월 파이페스트 글로벌 이벤트에서 파이코인이 130개국 이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실제 상점들에서도 파이코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주로 투자나 자산으로 사용되었지만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쌌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와 달리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 처리를 통해 실생활 결제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실생활 사용이 점점 더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점점 더 자주 파이코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일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될 때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트랜잭션 속도와 확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처리 건수, 즉 TPS가 7건에 불과해 많은 거래가 발생할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사용해 확장성이 높습니다. 파이코인의 TPS는 약 200에서 2000에 이르며 이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더욱이 파이코인은 네트워크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확장은 기술적인 진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파이코인의 실생활 사용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정성은 파이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성공에는 월가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에서 벗어나 자산으로 인정받았죠.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과 희소성은 이러한 가치 상승을 뒷받침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아직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벽 중 하나입니다. 파이코인이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고 대형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이코인이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코인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증명하고 규제 환경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의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기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킹 사건과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덕분에 사용자들의 신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아직 비트코인만큼의 신뢰를 쌓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안정성과 보안성을 중요시합니다. 파이코인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을 계속해서 강화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실생활에서의 사용 사례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확장성을 개선해 빠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자산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대형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로 자리 잡았으며 그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파이코인이 이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은 과정과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이코인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실생활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금융 자산으로서의 신뢰와 사용자들의 안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암호화폐의 제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